안녕하세요, 연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가 합리적인 소비고 어느 정도부터가 사치의 시작일까? 저는 요즘 오히려 너무 저렴한 거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어정쩡한 소비를 하면 그게 도리어 쓰레기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을 다시 사기 위해서 시간을 또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처음에 구매할 때 좀 더 좋은 걸 사서 오래 쓰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저만의 소비 특징 같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한국의 소비 트렌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가격이 저렴하면 사람들이 의심하고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있는 제품들이 또 묘하게 인기를 많이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좋은 물건도 많아지지만 많은 것이 비싸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비싸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어느 선을 넘으면 그거는 사치가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치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내린 답변은요. 첫째로 이미 좋은 물건이 충분히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구매하는 경우. 저는 이런 게 사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결핍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그리고 해소되지 않는 소비는 제가 안 하고 싶은 소비의 일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내 수준에 넘치는 물건을 사는 경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던 경우가 맥북을 산 다음에 그 안에 윈도우를 깔아서 쓰는 사람들. 저는 그게 좀 항상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오히려 맥북은 사야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아이템이란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이나 음악, 영상, 사진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맥북이 좋거든요. 근데 그냥 맥북을 갖고 싶어서 혹은 디자인이 예뻐서 아니면 내가 그 정도까지 작업을 하지 않는데 이 컴퓨터가 좋다고 해서 그냥 무리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뭐 그런 경우에 에어는 살 수 있지만 또 거기서 프로를 산다. 이런 거는 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자전거를 잘 못 타는데 바로 그냥 좋은 걸 타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면서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고가의 기함급 자전거를 사는 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도 영상만 감상하는 데는 에어가 충분한데 괜히 프로의 주사율을 쫓아가고 싶고 이렇게 나에게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을 무리해서 사는 거. 저는 이게 사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제 나름대로 사치에 대한 저만의 정의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사전적인 의미도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정의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치,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함. 예, 제가 느낀 것과 굉장히 유사한 말이죠. 근데 반대로 어떤 물건들은 내 분수에 맞지 않지만 오히려 빠듯하게 구매해서 더 내 삶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약간 사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치 있었던 소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저의 생각이므로 참고 정도만 해주시길 바란다는 점 당부를 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하나로도 충분히 만족을 주는 것. 처음 제가 말한 사치의 기준이 갖고 있는 물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산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내가 돈이 많다거나 수집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소비 말고는 딱히 건강하게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서 오히려 그거를 채우려고 계속 뭔가가 반복되는 것 같다. 근데 물건도요. 진짜 하나만 있어도 제대로 만족감을 주는 것들도 있고요. 동시에 내가 무언가를 만족하려는 그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놀랐던 게 예전에는 수영을 할 때 좀 수영복을 좀 많이 사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가를 하는데 사실 수영을 할 때가 제가 진짜 인생에서 제일 가난했을 때였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제가 너무 소득이 적어서 나라에서 지원금을 줄 정도였거든요. 그 시절에 수영을 하면서 한 수영복을 대여섯 벌 정도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그 시절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요. 근데 제가 요가를 하는데 요가복을 거의 단벌 신사처럼 검정 레깅스에 검정 상의 이거 하나만 매일 빨아서 입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여건도 되고 이것저것 살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만 입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일단 제가 입고 있는 그 레깅스가 룰루레몬 레깅스거든요. 근데 이것도 친구가 선물을 해준 거였어요. 아는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레깅스는 입으면 너무 쫄려서 밥도 잘 못 먹겠는데 룰루레몬은
너무 편하네.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버터 같다고 해야 되나? 약간 입어봐야 돼. 아무튼 그게 너무 좋았어서 그것만 계속 입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만족도가 있어서 이거 하나만 입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소비를 안 하게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룰루레몬도 상당히 고가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 사도 되게 괜찮은 만족감을 준다면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오히려 이제 가격대가 있는 것 중에서도 그런 정착을 하게 해주는 물건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중 하나가 룰루레몬 레깅스였다.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여러 가지를 좀 폭넓게 고려하고 또 갖는 것도 굉장히 인생의 큰 즐거움이지만요. 고민 없이 한 가지만 고를 수 있는 것도 삶에서 굉장히 큰 시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색조 화장품도 사실 쓰던 것만 계속 쓰거든요. 그리고 옷도 제가 거의 그냥 데님 옷만 입고 있어요. 그렇게 몇 가지를 정해놓으니까 뭐 나갈 때, 뭐 꾸밀 때, 이럴 때 선택의 시간이 되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만족을 주는 선택지를 하나 딱 갖고 있는 거. 이것도 좀 여러분이 삶에서 해봄직하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추천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시간을 줄여주는 소비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물건으로 콕 집어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저에게는 아이패드와 맥북 그리고 아이폰이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아이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아이패드로 편집하고 맥북에서 나머지 업로드와 썸네일 작업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툴을 쓰니까 촬영이랑 편집, 업로드의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미 좀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작업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안 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고, 그 경험을 녹여서 이런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또 시간을 줄여주는 소비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게,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청소 서비스 진짜 추천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5평 투룸에 살아요. 사실 그렇게 큰 집은 아닌데 그렇다고 막 작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 2주 지나면은 청소거리가 좀 많이 쌓입니다. 특히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 청소하는 건 항상 좀 귀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청소 서비스를 이용한 후부터 제 삶에서 자잘한 청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는 청소기로 바닥에 있는 먼지를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나머지는 일상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2주에 한 번만 청소 서비스를 이용해도 충분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이 꽤 괜찮아요. 35,000원이거든요. 어플로 간단히 클리너님을 구할 수 있고, 클리너님이 집을 관리해 주시니까 제가 그런 집안 정리에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간을 줄여주는 것에 돈을 쓸 줄 아는 게 진짜 돈을 잘 쓰는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함께 일하는 팀원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그냥 제가 벌어서 다 혼자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영상 편집하는 거 그냥 내가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또 막 몇 년이 지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편집자님도 아마 힘드신 때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편집자님은 이거를 하면서 또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서로가 얻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을 안 하고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해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시간을 줄여주는 데 돈을 쓰는 거 정말 가치 있는 소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면서 누려본 가치 중에서 가장 손꼽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강에 쓰는 돈입니다. 일단 저는 운동학원비, 이게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물론 운동학원비를 아깝지 않게 극대화하는 방법은 출석을 열심히 하는 건데요. 출석을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운동을 하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의 학원비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요가를 하고 있는데 요가를 1년치를 끊으면 12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꼴이죠. 근데 저는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학원, 특히나 내가 출석을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나의 건강에 투자하는 거, 이거는 진짜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음식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아침 식사를 많이 안 먹었어요. 근데 먹기 시작한 이유가 아침 식사를 하면 뇌가 훨씬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약간 뇌 활성화에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나의 뇌를 좀 활성화 시켜봐야겠다
먹어야겠다 해서 먹는 것도 좀 챙겨 먹고 있는데 그 건강에 쓰는 돈 중에 저는 음식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요즘 건강한 식단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저는 야채, 채소 이런 거 많이 먹는 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뱃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도 음식을 먹는데요. 근데 그 장내 미생물이 제대로 음식을 먹어야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입에만 맞는 맛있는 걸 먹는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떡볶이를 먹으면 떡볶이는 정제탄수화물로 이루어진 떡이 있고 그냥 당으로 이루어진 소스가 있고 그나마 유의미한 단백질이라고 할 만한 게 오뎅일 텐데 뭐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걸 먹으면 이제 제 입에만 맛있었던 거예요. 저의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월급이 주어지지 않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 먹을 거 말고 미생물 먹이도 같이 먹어야 한다. 그중에 이제 식이섬유 풀 이런 거 잘 챙겨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에 쓰는 돈 중에 아깝지 않았던 게 건강검진 그리고 제때 하는 치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싸죠. 저는 안과를 1년에 2번 가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 번은 한 15만 원 정도 나오고 그중에 한 번은 무조건 30만 원씩 나와요. 제가 이 생활을 한 7, 8년 정도 했는데 진짜 20대 중반부터 이런 병원을 다닌 거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월급이 170 얼마? 160 얼마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그 안에서 진료비가 2, 30이 나가는 거예요. 진짜 크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병원을 가기 때문에 저의 녹내장 진행을 좀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실명될 수도 있는 질환인데 그거를 1년에 한 3, 40만 원으로 막을 수 있다? 무조건 막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에 돈 쓰는 거 진짜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가치 있고 필수적인 소비, 운동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음식 챙겨 먹는 거 이것까지도 돈 생각해서 너무 아끼면서 팍팍하게 하지는 말자는 거죠. 차라리 그런 것들을 필수 소비로 분류해두고 남는 돈들을 좀 저축하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특히나 건강은 갖고 있을 때 관리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운동학원을 좀 늦게 다닌 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에 저에게 가면은 대학교 내에도 그런 헬스장이라든가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좀 이용해 보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러닝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투자를 일찍이 해보면 좋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수준을 높여주는 문화생활인데요. 제가 한때 영화를 진짜 미친 듯이 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영화관을 무조건 갔거든요. 그 시절이 알게 모르게 저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 당시에 영화를 봤던 이유가요. 제가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저는 제 작업에 자신이 없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똑똑하다, 천재다, 뭔가 작품을 잘 만든다 하는 사람들의 작업이라도 많이 봐야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영화가 참 괜찮은 게 굉장히 종합 예술이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촬영 감독님도 있고 또 미술 감독님도 있고 배우도 있고 그리고 그 스토리를 쓰는 각본가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퀄리티가 높고 영화라든가 소설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면 내가 아닌 타인의 입장을 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공감 능력을 높이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공감 능력을 어떻게 하면 좀 높일 수 있을까요? 나도 사람을 좀 더 다정하게 잘 이해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방법 중 하나가 저는 소설과 영화를 많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문화생활에 투자하는 게 나중에 결국에는 굉장히 많이 내 몸에 남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그 야채를 먹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양식이 되고 나의 지평을 넓혀주는 게 문화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필수 소비로 분류를 했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치일 수도 있고 가치 소비로도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분류를 하는 순간 얘네는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한 달에 써야 하는 돈에 영화비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책정을 따로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나와 내가 데이트하는 데 쓰는 비용이다 하고 제가 돈을 아예 빼놨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처음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영화비를 항상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좀 더 마음 편하게 다양하게 해볼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그때 이런 영화는 다 봤네. 좀 이번엔 좀 저런 영화도 볼까 하면서 좀 더 폭넓게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항상 책을 살 때도 제가 스스로에게 했던 얘기가 책 사는 돈은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샀거든요. 근데 이 또한 책이 집에 너무 많아. 근데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북 호더가 아니라 북 콜렉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저는 사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책을 먼저 읽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책을 내가 구매를 하고 책을 가까이 지내면서 책을 더 읽게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돈을 쓰는 거 그것도 나라는 사람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가치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20대 때보다는 30대로 접어들면서 좀 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요. 대학생 때는 사실 제가 맥주 한 병 사는 것도 굉장히 빠듯했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버드와이저 한 병을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그냥 맥주? 4개 묶음으로 그냥 사야지 하면서 그냥 12,000원 쿨하게 내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제가 앞서 말한 이 소비들이 저는 빠듯하지 않고 그냥 제 여유의 선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소비가 빠듯한 시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절들에도 이런 것들은 한 번쯤 내가 갖춰보면 내 삶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된다. 그러니까 소비 중에서도 그런 투자성 소비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나의 소비에 대해서 그리고 가치와 사치와 투자 등등 나는 또 돈을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은 언제나 저의 케이스니까요. 여러분이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